자, 이제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삭제인 경우에는 글보기에서 저희가 삭제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죠?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요거 지금 요거를 URL을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이제 얘는 겟 방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아작스를 쓰셔도 되는데 저희가 굳이 아작스를 쓸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삭제할까요? 정도 한 게 물어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 이제 저희가 이 삭제할 때 비밀번호 관계 필요하거든요. 비밀번호를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HTML에 비밀번호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인, 취소, 누르는 건 컨펌인데, 비밀번호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라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이쁘지가 않거든요. 이쁘지가 않으니까 좀 이제 div나 이런 거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비밀번호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서 패널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두 줄짜리 div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요거 앵커 태그 다 나오면 삭제를 위한 div를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줄 때도 얘는 삭제 버튼인데 요거 삭제 버튼이고, 이제 여기는 div 삭제 버튼이다. 이렇게 이제 따로 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름을 거의 유사하게 주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좀 주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v 한 개 잡을게요. div. 자, div 한 개 잡으시고요. div를 잡았을 때 div에 해당되는 요거 클릭을 하면 요 div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1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id, 이거 id를 쓰면 되네. id 쓰시면 되고요. 클릭이 어디서 돼요? 여기서 되죠. 여기서 되니까 next에 div, 그 다음에 div가 나온 걸 찾자, 이렇게 찾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div인데 id 같은 거 붙여놓고 id 이꼬르 삭제를 위한 delete div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써주시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다 이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을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div 한 개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사라졌다가 보여줬다가 사라졌다 보여줬다, 토글을 쓰셔도 됩니다. 토글 사용하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여기다가 쓰는 거죠. 삭제를 여기다 쓸게요. 이제 삭제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벤트가 잘 동작을 하는지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버튼인데 여기 href 해가지고 뭔가 집어넣었어요. 이거 여기 URL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링크 샵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샵 붙이고요. 이거를 이벤트를 만들어서 여기 얘를 클릭하면, 얘가 클릭이 되면 이쪽 게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이벤트는 클릭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크게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얘 삭제라는 글자가 아니라 요 태그입니다. 태그에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id 같은 거, id. 얘는 지금 삭제 버튼입니다. 그리고 delete btn 삭제 버튼이다. 삭제 버튼입니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앵커 태그가 동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onClick equal false, onClick equal return false라고 쓰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delete btn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저희가 정하셔야 되는데, delete div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슬라이드로 밑으로 내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시켜야 돼요. 스크립트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헤드 CSS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 사이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야 돼요. 헤드나 바디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으셔야 이제 나중에 사이트 메시를 썼을 때 이게 이제 동작이 제대로 됩니다. 달러 가로 열고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처리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세미콜론. 네,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처리, 달러 가로 열고 쌍따비 찍고 이제 샵 delete btn을 클릭을 한다면 이제 클릭을 하게 된다면 이벤트 처리,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펑션이라고 쓰셔야 된다.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쳐가지고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그래서 실행시킨 걸 펑션을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서 처리를 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뭘 할 거냐면 달러 가로 열고 쌍따비 찍으시고요. 샵 붙이시고요. delete
div를 슬라이드 토글, 뭐 슬라이드 토글 이렇게 해서 보였다 사라졌다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되시겠죠? 현재는 이렇게만 쓰시면 이제 그냥 계속 보여지게 시작을 하고 이제 누를 때마다 사라졌다 보였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보여지게 시작을 안 하고 안 보이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스타일을 매겨야 되죠. 스타일 이렇게 매기시고,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이디를 썼으니까 샵이라고 붙여야 되고요. 샵 쓰셔야 되고, 델리트 div를 맨 처음에는 안 보이게 할 거예요. div에 해당되는 것을 맨 처음에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것을 none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펑션에서 한 가지 더 하실 거는 요거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데 return pulse를 이용해서 return pulse를 쓰셔서 펄스를 작성을 해서 그 앵커 태그 안 먹도록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얘는 이제 페이지 이동을 무시시키는, 지금 앵커 태그 페이지 이동을 시켜라고 했는데 그걸 더 이상 페이지 이동을 시키지 않는 이런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글보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이제 그 삭제 버튼이 있는데 삭제를 클릭하시면 여기 삭제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이제 폼 태그를 만들라는 거죠. div에 폼 태그 만들고 해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위에 뭐 그 삭제할 비밀번호, 확인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폼 태그를 만들어서 이제 넘버도 넘겨야 되고, 아시겠죠? 넘겨야 되고 버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3칸짜리가 좀 좋아 보이는데 W3 스쿨스의 부트스트랩 그 B3에 가보시면 3칸짜리에 해당되는 것이 페이지 패널스라는 게 있습니다. 패널스. 그래서 패널의 바디가 있고 패널의 헤드, 요게 헤딩이고요. 패널 헤딩. 그 다음에 요건 패널 컨텐트, 여기 패널 헤딩, 그 다음 패널 바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서 처리하는 게 지금 밑에서 실행하시는 거는 이제 패널 푸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밑에 한 개 더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건데, 그렇게 이제 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패널 푸터를 씁니다. 예, 여기 있죠? 푸터. 예. 동영상이 부적절함. 그래서 패널 푸터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럼 패널 헤딩, 패널 컨텐트, 그 패널 바디, 패널 푸터, 패널 다시 푸터 이렇게 쓰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div라는 게 더 만들고 이렇게 써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코딩을 다 짜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부처럼 이렇게 사용하세요. 여기다가 div 헤딩과 바디가 있는 거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 같은 것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삭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디폴트, div 디폴트고, 좀 탭키 눌러서 들여쓰기를 좀 해주시고, 됐죠? 그 델리트 div 안에 패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실 거고요. 패널 헤딩, 패널 바디. 그 다음에 패널 푸트는 여기 이제 그 패널 푸터는 그냥 푸터라고 써주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겠죠. 이렇게 밑에 가서 뭐 복사 붙여넣기, 푸터니까 푸터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바디 대신에 푸터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게 지금 이제 여기 전체가 그 폼 태그가 이쪽에 폼 태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폼 태그를 걸으셔도 돼요. 그 폼 태그는 얘네들을 감싸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폼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델리트 div 안에다가 여기다 폼 태그를 작성하셔도 되고, 요 밑에 여기 바로 밑에다가 폼 태그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제 폼 태그를 저희가 이제 이용해서 작성을 하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슬래시 폼이 감싸도록 div를 감싸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폼 태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시고요. 이거는 삭제하기 위해서 delete.to로 갈 건데 반드시 메소드가 포스트 방식이어야 돼요. get 방식이 아니고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이제 안 보이게 넘어가는 거는 input 태그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인풋 태그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타입은 히든이겠죠. 네임 같은 거, 네임은 꼭 써주셔야 되고요. 넘버입니다. 글번호 이제 안 보이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넘버가 안 보이게, 그리고 안 보이게 타입을 반드시 안 보이게 쓰셔야 되겠죠. 히든으로 히든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안 보이게 하시고, 밸류 값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밸류 값이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넘버, 이렇게 넘버를 세팅해서 넘겨라.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넘버, 그 다음에 이 인풋 태그의 넘버, 네임 넘버고 넘버가 넘어갑니다. 히든이고요. 이제 부유의 넘버를 이렇게 세팅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여기 안에다가 이제 헤딩은, 여기다 헤딩은 이제 안내문 쓰시면 되겠죠? 글 삭제는 본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삭제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는 폼 태그에 맞춰서 여기 바디 안에다가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만 딸랑 집어넣으면 되니까 인풋 태그 딸랑 한 개 집어넣겠습니다. 인풋 태그를 꼴랑 한 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이제 div를 따로 안 잡으셔, 그룹이다 이렇게 따로, 이게 한 개밖에 없는데 뭐 그룹까지 식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으시니까 이제 여기다 쓰시고, 네임이 중요하죠. 네임 이꼬르 pw, 이게 안 보이게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입 패스워드로 이제 키보드로 치면은 안 보이게 하시고, 이제 클래스 디자인, 클래스는 폼 다시 컨트롤이라고 써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풋 태그 한 개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두 개 정도 만드시면 되겠죠. 지금 두 개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버튼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취소 버튼하고 삭제 버튼입니다. 그래서 취소 버튼을 한 개 버튼 태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태그는 이제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비밀번호 입력을 했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내가 삭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반드시 필요하다, 뭐 리퀴어드 한 개 붙여주시면 되겠죠. 삭제를 하기 때문에 정말 삭제, 리드온이 말고 리퀴어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물어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한 개 더 나와서 클릭을 한번 더 한다는 얘기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UI라고 얘기하는데, 사용자 경험에 맞춰가지고 좀 편리성을 더해서 이게 뭘 뜻하는 거다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비밀번호 꼭 집어넣어야지 삭제가 되고요. 비밀번호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쓰시면 삭제가 됩니다. 근데 비밀번호 세팅해놨는데 치다가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게 되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지우자 뭐 이런 거 한번 하셔야 됩니다. 삭제해가지고 쓰시면, 삭제 버튼을 하면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데이터가 여기 지금 폼 태그 안에 있는 버튼이죠. 그러니까 삭제를 누르면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버튼 한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이제 취소 버튼을 한 개 만들겠습니다. 취소 버튼을 한 개 만들어 주시고, 취소 버튼은 지금 취소 버튼, 이게 지금 삭제, 글보기가 취소가 지금 현재 취소 버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다 취소 버튼을 아이디로 집어넣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인데 아이디 한 개 집어넣으시면, 취소 버튼이니까 캔슬 btn 버튼입니다. 예, 버튼으로 얘도 버튼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클래스 둘 다 지정을 하시면, 클래스 이꼬르 btn 한칸 띄고 btn 다시 디폴트 예, 이렇게 지정을 해서 써주시면
밑에 것도 써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 버튼이기 때문에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예, 취소이지만 이 글자가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갑니다. 기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그 서브밋입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이 아닌 버튼을 이용해서 써주셔야 얘는 꼭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버튼이라고. 그 버튼의 기본 타입은 서브밋입니다. 넘어가자, 넘기자, 이렇게 서브밋 메소드를 만나게 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취소는 그냥 버튼 했고요. 아무 동작을 안 하죠. 그 동작되는 거 만드셔야 돼요. 동작되는 거 만드시는 거는 이제 그 보이고 있으니까 슬라이드 토글을 쓰시면 되고, 여기서 콤마 치시고 샵 두 개를 쓰실 때는 콤마 쓰시면 됩니다. 캔슬 btn을 클릭을 하면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토글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글자는 지울까요?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패스워드 입력하고 있는 게 여기 있죠. 패스워드 입력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데, 이 아이디 한 개 붙여서 이제 아이디 얘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 이꼬르 pw 패스워드다 이렇게 써가지고 아이디 한 개 붙여 놓으시면 찾기 편하죠. 그냥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은 패스워드가 그대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샵 패스워드에 있는 점 밸류 값을 쌍따옴표 그냥 찍어서 비워놓자. 얘는 비워놓은 걸 세팅하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연속해서 쌍따옴표를 그냥 찍으면 이렇게 쓰시고, 이건 데이터 지우기입니다. 얘는 비밀번호 데이터 지우기를 안 하시면 원래 막 쳐놓은 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겠죠. 얘를 지운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동작을 잘 하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 하시고요. 이제 삭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본인 삭제를 위해서 비밀번호 입력하셔야 합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치고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가는 거고요. 취소를 누르면 이게 이제 삭제가 되는 거 살짝 보이시나요? 여기 삭제해서 비워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지워지고 비밀번호가 지워지고 이제 하는데, 그 지워지는 게 보여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이거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토글을 먼저 하고 비밀번호 지우는 걸 나중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비밀번호 지우자 하시면은 비밀번호 지우는 게 안 보이게 됩니다. 다시 새로 고침하시고 이제 삭제 버튼을 누르고 여기다 막 친 다음에 다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안 보이게, 이게 지워지는 게 너무 빨리 돼가지고 슬라이드가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 슬라이드 토글이나 이런 거 함수를 쓰실 때에 저희가 도큐멘트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슬라이드 업 되면서 패스워드가 지워지는 거랑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지워지는 게 보여요. 이런, 그죠? 그러면 이제 jquery.com 가보시고, 지금 jquery에서 슬라이드 토글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토글 쓰실 때 여기 보시면 그 듀레이션, 요거는 이제 저거고요. 듀레이션은 이제 간격, 이게 빨리 올라가게 할 거냐 느리게 올라갈 거냐, 지금 약간 이제 적당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컴플리트, 완성이 되면 어떤 걸 쓸 것이냐. 컴플리트는 펑션이에요. 다 끝나면, 그 슬라이드가 다 끝나면 어떤 동작을 시킬 것이냐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되시겠죠? 듀레이션이 없으면 이제 요거 대괄호 열고 대괄호가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슬라이드 토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면 이 펑션으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call one per, 이게 그 다 끝나면 처리가 돼. function to call once the animation is complete.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전부 다 끝났을 때 이제 한 번 실행되는 함수를 여기다 지정해서 쓸 수 있는데, 이게 삭제하는 게 자꾸 눈에 보여, 자꾸 이렇게 여기 밑에다 썼는데도 보여. 그러면 여기다 펑션을 한 개 지정하라 이런 얘기죠. 펑션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여기다가 펑션 이렇게 쓰세요. 이런 거를 콜백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뒤에서 처리되는 함수 되셨나요? 처리되면서 지우는 거를 여기 안쪽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데이터 지우자. 슬라이드가 끝나면 요거죠.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동작이 끝나면 지우기 처리하자.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얘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쓸 때 여기 삭제해서 막 썼는데 다시 삭제를 누르면 이게 순간적으로 지워지는 게 보여요. 사라지고 이제 슬라이드 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고 방금 수정한 거를 적용시켜서 새로 고침을 하시고 삭제한 다음에 여기다 치고 이제 다시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사라지면서 이게 지워지는 게 안 보이죠. 패스워드가 지워지는 게 안 보여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코딩할 수 있다. 아는 만큼. 자, 이제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면 비밀번호를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받게 돼요. 컨트롤러에서 받는 거 없으니까 수정 처리하는 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복사 버튼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제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처리. 포스트 방식이고요. delete.do입니다. delete.do 이고 메소드는 delete 메소드이고 받는 거는 delete 메소드 이고 받는 거는 이제 부여를 받습니다. 부여를 받는데 넘어오는 거는 넘버와 패스워드만 넘어옵니다. 두 개에 해당되는 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델리트 메소드에서 부여를 한번 찍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시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델리트 하러 가야 되는데 그 메소드를 안 만들었어요. 현재 호출을 못하죠. 못하시고 다 끝나면 리다이트를 붙여서 하시는데 리스트.do로 갑니다. 삭제가 다 끝나면 리스트.do로 가서 삭제된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스트.do 뒤에 붙일 건 없죠. 페이지 처리나 이런 것도 이제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붙일 거는 없습니다. 없으시고 부여가 잘 넘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업데이트가 아니라 델리트로 해야 되는데 메소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업데이트로 내비두시고요. 자, 이제 서비스 갑니다.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 가시고 업데이트 복사하셔가지고요. 델리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델리트를 할 겁니다. 델리트 메소드 이름을 델리트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예. 그 결과는 인티저고요. 그 부여 넘어가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서비스 인플 가셔가지고요. 마우스 갖다 대시고 빨간 줄 언더바가 생기는데 마우스 갖다 대시고 add on implement 메소드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이 메소드가 무슨 메소드? 델리트 메소드 부여 받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매퍼 인터페이스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또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거꾸로 오면서 확인하면서 처리된 것을 보셔야 합니다. 자, 됐고요. 이제 보드 매퍼 인터페이스 업데이트를 한 게 복사를 하셔서 똑같이 델리트로 바꿔주시면 되죠. 델리트 메소드로 바꿔주시고 저장합니다. 예, 인터페이스 다 끝났고요. 됐으면 이제 마지막 매퍼.xml 가시는 거죠. 매퍼.xml 가셔서 태그가 그 쿼리가 델리트니까 델리트 태그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델리트 메소드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델리트 from 보드 where 넘버 이꼬로 패스워드와 넘버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패스워드와 넘버가 같은 거 where 넘버 이꼬로 샵 넘버 샵 중괄호 열고 넘버 and pw 이꼬로 패스워드 이꼬로 샵 pw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매퍼.xml 이렇게 해서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거꾸로 가시면 보드 서비스 인플에서 이제 여기에 삭제를 했다. 매퍼에서 이제 그 델리트 메소드를 호출하셔야 되죠. 매퍼.delete 메소드로 호출해서 처리한 걸 리턴하시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부여 그대로 넘겨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요거 한 개씩 서비스 만들기에는 너무 소스가 적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만들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합쳐서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합쳐서 만들고요. 이제 프로젝트가 좀 커지거나 서비스에 코딩할 내용이 많아진다 이러면 이제 분리해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가야 되겠죠? 컨트롤러 가시면 서비스 업데이트로 가라고 시켜놨는데 업데이트가 아니라 델리트 메소드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켜놓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 쪽으로 오셔가지고 다 끝나면 리스트.do로 해서 이제 삭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코딩이 다 됐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삭제해 보셔야 되겠죠. 브라우저 가셔서 지금 461번 선택하고 있는데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461번이 그대로 나옵니다. 삭제 누르시고요.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쓰신 다음에 삭제 누르시면 400 몇 번이었지? 461번이었는데 걔가 삭제됐죠. 제가 AABB 이게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삭제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주 조용하게 리스트로 왔습니다.